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2024-25 V리그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이 흥국생명의 우승으로 끝나면서 6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연경이라는 상징적인 선수의 마지막 경기여서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레전드다운 끝맺음이라서 더 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배구 팬으로서 오랜 기간 우리나라 여자 배구를 이끌어준 김연경 선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 챔피언 결정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흥국생명과 정관장 선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여자 배구 일정은 4월 11일에 진행되는 2025-26 시즌 아시아 쿼터 선발, 그리고 4월 19일 20일에 있을 한국-태국 올스타전, 그 후 시작될 FA 시즌, 그리고 5월에는 김연경 올스타전과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6월에는 국가대표팀의 VNL 일정이 시작됩니다. VNL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새로운 V리그가 시작되겠죠. 오늘 콘텐츠에서는 아시아 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당장 내일 모레 11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배구도사TV는 이 시간에 맞춰서 생중계로 아시아 쿼터 추첨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저도 반차를 내야 할 것 같은데요. 함께 보면 더 재밌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미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인 아시아 쿼터 탑7과 추천팀, 그리고 마지막에 각 팀 픽 예상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7 선정 대상자는 아시아 쿼터를 지원한 10개국의 43명의 지원자들과 기존 소속된 선수들인 정관장의 메가, 도로공사의 타나차, 현대건설의 위파이, 흥국생명의 피치, GS의 뚜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막판에 지원을 처리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앞선 두 번의 아시아 쿼터 콘텐츠에서 영상 분석을 통해 43명의 새로운 선수들 중에 8명을 추렸었습니다. 그 선수들의 영상이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를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일본의 시마무라, 베트남의 빅두엔, 태국의 나띠마르와 자이센, 필리핀의 솔로몬, 이란의 카리미, 그리고 호주의 킹켈라였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흥국에서 뛴 레이나와 올 시즌 GS에서 뛰었던 와일러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선수 포함 모든 아시아 쿼터를 대상으로 한 탑7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현재 기량을 바탕으로 한 공격과 수비, 그리고 경험, 그리고 각 팀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뽑힐 확률이 매우 높은 첫 번째 선수는 호주의 아포짓, 엘리사 킹켈라입니다. 192의 신장을 가진 공격력이 준수한 아포짓, 그런데 아시아 쿼터라면 어느 팀에게나 선호되는 스펙입니다. 킹켈라는 미국 NCAA 디비전 1 탑10 컨퍼런스의 러저스 대학에서 4년간 뛰었고,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비록 러저스가 컨퍼런스 꼴찌팀이지만 18개 팀 모든 선수 중에 전체 득점 21위를 기록했고, 이 빅10 컨퍼런스의 수준이 미국 대학 최고 수준이며, 상위권 팀들은 우리나라 V리그보다 더 뛰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나쁜 기록은 아닙니다. 호주계 백인이어서 아시아 쿼터라기보다는 트라이아웃의 분위기를 주는 선수이고, 같은 호주 선수였던 와일러에 비해서 운동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나이도 2002년생으로 전성기에 진입하는 시기라 성장 가능성도 있고, 영어를 쓰기 때문에 소통도 더 원활하겠죠. 점프력이 엄청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큰 키와 더불어 팔도 긴 편이라 전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제가 영상을 확인해 봤을 때 페퍼의 자비치나 테일러 정도의 활약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선수입니다. 아시아 쿼터가 그 정도를 해줄 수 있으면 너무 땡큐겠죠. 특히 올 시즌은 트라이아웃에 괜찮은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있기 때문에 킹켈라는 높은 확률로 앞에서 뽑힐 거라고 전망합니다. 추천팀으로는 사이드 공격수들의 높이가 약한 현대건설이나 페퍼저축은행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선수는 도로공사의 타나차이고, 타나차는 도공과의 재계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타나차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베트남의 빅두엔입니다. 2000년생의 빅두엔 역시 188에 좋은 신장과 파워를 가진 아포짓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선수입니다. 성별 논란이 있지만 코보에 성별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우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펼칠 필요는 없고, 합수구라는 우리나라 팀들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남자라면 지원 자체를 고려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막판에 지원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빅두엔의 성별 논란은 접어두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본 신장이 좋고 볼을 때리는 임팩트가 좋아서 오픈 공격에 적합하며,
테크닉이나 수비가 약한 부분은 있지만 아시아 쿼터에 이 정도 공격력을 가진 선수는 드물기 때문에 충분히 뽑힐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추천팀으로는 앞서 언급한 킹켈러와 동일한 이유로 현대건설, 흥국생명 또는 페퍼저축은행을 뽑겠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필리핀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역시 2001년생의 젊은 선수로 185의 신장을 가진 아포짓입니다. 빅드웬과 비교했을 때 파워는 조금 더 떨어지지만 강약 조절과 테크닉은 빅드웬보다 좋습니다. 강력한 한방을 원하는 팀은 빅드웬, 꾸준함을 선호하는 팀은 솔로몬이 적합하겠죠. 이번에 제가 뽑은 선수들 중에 유독 아포짓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웃사이드 히터 중에 리시브가 되는 선수가 극히 드물고 정관장의 메가의 사례로 봤을 때 아포짓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포짓을 뽑는 팀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중 솔로몬 역시 뽑힐 만한 기량을 가지고 있고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참가한 SEA 동남아시아 선수권에서 빅드웬보다 좋은 활약을 한 선수가 솔로몬이고 메가 빅드웬을 제치고 최고의 아포짓상과 득점왕을 차지했을 정도로 기량은 검증이 된 선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력한 아웃사이드 히터의 반대 성향을 가진 안정적이고 준수하게 득점을 내줄 수 있는 선수를 찾는다면 솔로몬은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추천팀은 마찬가지 이유로 현대건설, 페퍼저축은행, 흥국생명입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흥국생명의 피치 선수입니다. 피치 역시 타나차처럼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잘 아는 선수이니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수는 태국의 나띠마르입니다. 1999년생 180의 키를 가진 아웃사이드 히터인 나띠마르는 올 시즌 새로 지원한 아웃사이드 히터 중 가장 뽑힐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포지션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선수들은 타나차 위파이 정도인데 이 선수들이 V리그에 들어와서 공통적으로 리시브 문제를 겪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을 했고 또 태국 선수들이 많다는 환경적인 장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공격은 타나차 위파이에 뒤지지 않는 기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문제는 역시 리시브 능력이 관건이 될 듯하고 상위 픽보다는 하위 픽에서 뽑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파이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이 선수의 입성도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추천팀으로는 실바와의 재계약을 확정한 GS나 빅토리아와의 재계약이 유력한 기업은행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선수는 부상 중인 위파이 또는 이란의 미들블로커 카림이나 태국의 세터 자이센 3명 중에 1명을 예상합니다. 일단 위파이는 시즌 개막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빠르게 회복한다면 개막 직전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보장은 못하겠죠. 보통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최소 6개월의 재활기간이 필요한데 시즌 전 훈련과 평가전을 치르지 못하고 합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독들은 꺼려합니다. 다만 현대건설이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이미 호흡을 맞춰봤고 소통도 원활하기 때문에 현재 몸 상태와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듯합니다. 이외에 미들블로커를 뽑는 팀이 있다면 일본의 시마무라보다는 이란의 카리미 또는 GS에서 뛴 뚜이가 더 메리트가 있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세터를 뽑는 팀이 있다면 그 선수는 99% 자이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종 버전의 탑7 선수들을 살펴봤고 각 팀의 픽을 예상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쿼터 구슬은 모두 동등한 상황에서 픽을 하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운이죠. 따라서 순위별로 예상을 해보면 흥국생명은 피치와의 재계약을 선택할 것이고 정관장은 메가와의 재계약을 원하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제가 앞서 언급한 3명의 아포짓 중 1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건설은 위파이와 재계약이 불가능할 시 3명의 아포짓 중 1명을 뽑을 것 같고 도로공사 역시 타나차와의 재계약이 유력합니다. 기업은행은 빅토리아와의 재계약이 유력하기 때문에 수비형보다는 공격이 되는 나띠마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GS는 유서영과 재계약을 할 시 와일러를 다시 뽑거나 뚜이나 카리미 중 미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앞서 언급한 3명의 아포짓 중 1명을 뽑을 것이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딱 이틀 남았네요. 11일 오전 10시 반에 배구수사TV 생방송을 통해 그 결과와 분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저는 그럼 내일 모레 생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촬영한 옷은 스포츠 브랜드 다이빙 스팟의 하이퍼신 우분 스웨즈입니다. 링크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주세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